네, 오늘 강의 목차는 매주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엑셀 파워쿼리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진행하고, 이 엑셀 테이블, 파워쿼리에서는 테이블이 꼭 필요한데 이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주 간단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청량호흡 지역별 분역정보 데이터는 데이터 1번가라는 그 오픈 API 사이트에서 가져올 건데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아마 오늘 교육 듣기 전에 사전에 제가 이걸 신청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교육할 때 간단히 신청하는 방법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실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진행하기 전에 제가 강의하는 목표가 여기 있듯이 노 코딩, 로우 코딩입니다. 코딩이 있더라도 진짜 적게 할 수 있는 코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 또한 개발자도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IT 관련 업종을 해본 적도 없고요. 관련 교육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또한 코딩이 어려워서 코딩 없이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보다 엑셀 파워쿼리와 UiPath라는 RPA 툴을 활용해서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었고요. 이 툴들을 활용한다면 실제 IT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아마 쉽게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재테크에 관심은 많지만 이 변해가는 IT 속도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40 그리고 50 분들에게는 아마 앞으로 하는 제 강의가 눈높이에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하는 교육이 사실 효율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원하시는 자동화 구현하는 데는 아마 문제없이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막연하게 크롤링, 자동화는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어렵진 않다고 느끼게 하는 게 오늘 제 강의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여기 VBA 코딩, 이 화면들 아마 많이 보셨겠죠? 엑셀에서 이 매크로나 VBA를 활용해서 자동화를 하는데 대부분은 아마 이 어려운 코딩들 때문에 진입 장벽으로 아예 자동화는 근처에 가시지도 못했을 분들도 몇몇 분 계실 것 같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에서 보면 이렇게 어렵진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도 저는 이 코딩을 잘 할 줄 모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동화는 제게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에 보이시는 파워쿼리 화면입니다. 아마 나중에 실습할 때 M365랑 그다음에 그 365 밑에 있는 버전이랑 좀 화면은 다르긴 하겠지만 이 실제로 이 엑셀 파워쿼리에서는 데이터에서 웹을 클릭하고 제 가져올 URL 주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만큼 코딩이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적은 방법으로 엑셀 파워쿼리아 그리고 UiPath라는 RPA 툴을 활용해서 제가 앞으로 남은 교육도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엑셀 파워쿼리만 가지고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전에 이제 자동화 관련 제가 샘플 한번 소개해드리면 지금 이 해당하면은 제가 지난 2주간 지역별 분석 보고서 PPT 작성 자동화 교육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지인 화면이죠. 부동산 지인에서 그리고 호객 노노에서 스크래핑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 거를 활용해서 그리고 엑셀 보고서 PPT 작성 자동화까지 했던 교육이고요. 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임장 또는 이제 지역별 분석 브리핑 시에 참고하기 위해서 네, 맞는 자동화입니다. 한번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부동산 지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PPT에 다 로봇이 작성으로 자동하고요. 호객 노노 데이터를 다 가져오고 난 다음에 PPT에도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도 누구나 쉽게 아주 쉽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제 코딩이 어려워서 자동화를 포기하셨던 분들께는 아주 한 줄기 빛과 같은 툴이 될 거고요. UiPath라는 RPA 툴이.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AI를 활용한 카드 뉴스 제작 자동화라고 제가 일단 주제는 표현했는데 요새 챗 GPT가 핫하죠. 온통 유튜브에 보면 이제 상관없는 주제라도 제목에다가 챗 GPT를 붙여져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현재 제가 소개할 자동화는 이제 구글에도 이제 제공하는 대화형 AI가 바드라고 있습니다. 이 바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그리고 이제 빙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관련된 이제 워딩을 넣으면 이제 관련된 이미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AI도 있고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드는 자동화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 샘플은 하나지만 이제 자동화의 강점이 로봇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활용할 기사 또는 주제를 이제 수십 개, 수천 개만 해놓으면 로봇이 자동으로 반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면 소리는 제가 잠깐 끌게요. 이제 시작을 하면 뉴스 기사를 가져와서 여기 이제 바드라는 구글 대화형 AI입니다. 그래서 세 줄 요약을 가져왔고요. 여기 이제 엑셀 템플릿 만든 거에 세 줄 요약한 내용을 넣고 난 다음에 이제 빙에 해당하는 그 이미지 크리에이터입니다. 워딩을 이렇게 넣으면 이미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이미지를 복사하고 난 다음에 PPT에서 그 관련된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제 기사를
세 줄로 요약한 거를 이렇게 카드 뉴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약한 기사도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오고요. 그 이미지를 만든 거를 복사해서 다시 PPT에다가 관련된 이미지를 붙여놓고 난 다음에 관련된 이제 워딩 이제 자동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기사 요약한 것들 가져와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 만든 것들을 복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카드 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관련된 이미지 가져오고 워딩을 가져오고 이제 스타트는 제가 여기 처음에 보면 이 기사를 가지고 와서 제 구글 바드에다가 이 기사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달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 긴 기사를 세 줄로 요약을 했고요. 이 세 줄에 해당하는 각각의 내용들을 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는 이 창에 들어와서 이 관련된 워딩을 입력하면 여기에서 관련된 이미지를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만들어줍니다. 이 중에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그 요약한 기사를 가져와서 이렇게 카드 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해서도 카드 뉴스나 그 밖에 다른 이제 교육 자료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UiPath라는 RPA 툴 그리고 이제 엑셀 파워 쿼리 활용해서 여기서도 코딩이 아예 없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긴 한데 코딩 없이 있더라도 로우 코딩으로 이렇게 자동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지금 많이 테스트하고 있는 자료긴 한데 이제 건축물 대장 이제 스크래핑 하는 자료입니다. 건축물 대장 자료는 다 이제 공유되어 있죠. 민원 24나 세움터에서 이제 관련된 이제 제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이제 건축물 대장을 가져와서 이제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이 저장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제 데이터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데이터가 많이 있겠죠. 저는 지금 이 샘플로 이 리센츠에 해당하는 건축물 대장을 전체 스크래핑 한번 해봤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제 뒤에서 계속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는데 각종 단지별로 이제 정보들을 다 가져와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뭐 평균 이제 소유주의 평균 나이나 또는 임대 자가 여부 만약에 외국인들이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이 몇 명 있는지 몇 군데가 있는지 또는 이제 소유주의 어느 지역에서 많이 사는지 이런 기타 등등 정보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제가 여태까지 했던 교육들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 다음 주에 이거 기초교육 때 하긴 했었는데 다음 주에 네이버 부동산 매물 수집 관련해서 교육을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아실 매물 증감을 수집해서 지역별로 아실 이제 해당하는 매물들이 어디가 많은지 어디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 카톡을 활용해서 나만의 비서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꼭 이제 제가 이제 가져왔던 자료들은 뉴스 날씨나 주식 정보들, 다음에 뉴스 기사들. 사실 요새 카카오톡에서 이걸 안 하더라도 이제 AI 활용해서 직접 챗봇을 활용하는 거죠. 데이터를 볼 수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제 맞춤형 비서겠죠. 원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가공해서 제 카톡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정보들이 오게끔 또 이제 매크로 경제 지표 수집하는 것들 다 엑셀 파워걸이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거시 경제 지표들 다 가져와서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거. 사실 이거는 뭐 매일, 매주 단위까지는 필요 없을 거고요. 매월 내지는 분기 단위로 데이터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KB 지수 시세지도 이거는 이제 KB 지수 시세지도뿐만 아니라 한국 부동산에서 나오는 이제 시세 데이터들 가지고 제가 이 자동하는 교육들 한 달 전쯤에 교육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 카페에 가보면 다 무료로 공유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데이터도 궁금하시면 카페 가면 보실 수가 있고요. 여태 교육했던 자료 중에 이거는 아직 교육을 못했던 내용인데 아마 11월 달쯤 되면 교육을 할 것 같습니다. 실거래 관련 데이터들, 다 뭐 실거래 거래량, 다음에 KB 지수들은 있는데 그 밖에 이제 단지별 실거래 정보들. 그래서 보면 각종 프로테크 사이트에서 데이터들은 많긴 하지만 내가 필요한 정보들도 직접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사실 프로토 뭐 부동산 지인이나 아실이나 호갱노노 등등 이런 프로테크 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들도 내가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교육을 하나하나 하고 있고요. 거의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거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밖에 이제 실거래 데이터들 아직 몇 가지 완성 못한 부분들 제가 앞으로 나머지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렇게 자동으로 블로그 포스팅 하는 자료들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자격증 정보들 다 큐넷이죠. 큐넷에서 정보를 다 가져와서 제 엑셀 파워 쿼리로 편집을 하고 난 다음에 포스팅까지 자동으로 하는 내용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정보들 이것도 아마 10월 초쯤에 아마 교육할 예정인데 이런 데이터들 다 가져와서 직접 이제 가공을 해서
어느 데이터, 이제 어느 마켓이 큰지, 어떤 아이템들이 인기가 많은지를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바탕으로 이제 마켓맵을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세그먼트를 나눠서 이제 필요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분석할 수 있게끔 이 교육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 네이버 쇼핑 관련 포탈 연관 검색어, 뭐 네이버 쇼핑뿐만 아니라 포탈 연관 검색어 관련해서는 제가 한 1년 전쯤에 블로그 포스팅한 자료가 있긴 한데 이것들도 조금 정리해서 같이 교육을 할 거고요. 그 밖에 뭐 증권 관련된 정보들도 제가 이거는 고급 교육대 네이버 증권, 이제 네이버 증권에서 제공하는 뭐 재무 정보들이나 주가 정보들,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나스닥 이런 정보들 다 가져와서 한 번에 거의 뭐 코스피가 이런 뭐 2,000개에서 재무 정보들을 하면 거의 한 2, 3년치 정보는 다 가져와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뿐만 아니라 네이버 증권뿐만 아니라 아마 앞으로 계속 교육 들으시면 다른 뭐 다트든 아니면 뭐 FN 가이드든 그런 유료 사이트에서도 관련된 정보들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동화 관련해서 샘플 자료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쉽게 자동화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를 활용한다면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자동화 관련해서 제 카페에 기초 및 심화 고급 과정 그리고 이제 지난 2주간 했었던 지역별 분석 보고서 작성 자동화 교육을 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강의 준비해서 모든 분들이 자동화를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할 자료는 제가 현재 뭐 표현은 부동산 데이터 자동화 교육 과정이라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단계를 5단계로 나눴고요. 1단계는 이제 거시 환경 분석 자동화에서 좀 매크로한 지표들 이것들 사실 뉴스 기사로만 계속 확인하고 보통은 뉴스 기사로 그때그때 확인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뉴스 기사들이 잘 정의하긴 했죠. 근데 자극적인 워딩들을 가지고 이제 기사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팩트와 이제 의견을 적절하게 섞어서 하고 있는데 보통 기사를 내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 매크로한 지표들 제가 이 자동화할 수 엑셀 파워쿼리로 자동화해서 기본적으로 카페나 블로그 가면 무료로 공유한 것도 있고요. 또 유료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지표들을 넣어서 공유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좀 매크로한 지표들 가지고 난 다음에 일단 이 1에서 5단계는 거의 탑다운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한 지표들 분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전국이나 지역별로 이제 섹터를 좀 나눠서 지역별로 KB 매매, 전세 시세나 전세가율, 오늘 교육할 이제 공급 물량 관련해서 청약 정보들도 가져올 거고요. 다음에 수요들, 이제 인구나 세대수가 되겠죠.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매크로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전국 및 지역별로 이제 조금 더 탑다운으로 내려오고 다음에 여기에서 세부 지역이나 단지별로 자동화하는 걸 저는 이제 3단계로 뒀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음 주에 네이버 부동산 매물 수집 분석하는 교육을 한 번 더 할 거고요. 다음에 호갱노에서 실시간 인기 단지 및 지역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최신하는 데이터가 실시간, 여기 호갱노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죠. 이 실시간 데이터들도 한 달 전쯤에 제가 무료로 다 강의했고요. 카페 가면 교육 영상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첨부 이제 자동화 실행 파일까지도 다 오픈을 했으니까 혹시나 아직 못 보셨으면 카페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두 가지 교육은 아직 제가 교육을 안 했는데 아마 하나하나 교육을 할 거고요. 세부 지역별로 단지별 실거래 데이터. 이 데이터는 여기 있는 실거래 대시보드로 형태로 아마 아웃풋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교육을 할 거고, 다음에 KB 단지별 시세, 시세 총액 등, 요거는 이제 KB 단지별로 시세 데이터인데, 제가 다다음 주에 교육할 이 5단계에서 소개를 간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KB 단지별, KB 시세라는 게 결국 이제 단지별 시세를 가지고 그 시세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로 데이터를 산출하는 과정인데, 이제 이 해당하는 단지별로도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에 크롤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 요거를 이제 3단계로 해서 세부 지역과 단지별로 다시 지역에서 이제 단지까지 내려왔죠.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4단계에서는 이제 조금 더 현장을 한번 가보십사 하고 요것들을 어떻게 지역, 이제 단지별로 임장 보고서 표현을 했는데 이것들을 이제 PPT랑 엑셀로 가져와서 이제 아웃풋을 여태까지는 엑셀로 냈다면 아마 여태까지 교육 타 사이트나 다른 이제 자동화 의뢰할 때 대부분은 아마 엑셀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PPT 형태로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지난 2주 동안 교육을 했었고요. 이렇게 자동화 교육을 했고, 이제 다다음 주에는 전국 해당하는 급매물. 요 급매물이라는 게 평소 아마 다른 타 사이트나 데이터 보면 대부분은 실거래 데이터. 이제 실거래 데이터가 한 달 전에 보통 나온 데이터죠. 한 달에서 이제 최근 데이터 사이에 나온 데이터들인데,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전 실거래보다 얼마나 요새는 표현을 회복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회복을 했는지 또는 더 이제 신고가가 되는지 이제 데이터를 그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제가 드릴 데이터는 제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전체 수집하고 난 다음에 제 KB에서 제공하는 단지별
하이 시세보다 낮은 매물을 추천하고 다음에 지역별로 급매물이 어디가 많은지 그런 데이터를 교육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오늘 교육은 이 2단계에 해당하는 공급 물량과 관련된 청약 정보들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사실 청량 홈의 크롤링 아웃풋은 이렇게 표현될 건데 굳이 청량 홈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왜 데이터를 가져오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뭐 표현은 빅데이터라는 표현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하면 이렇게 보시듯이 이제 청약 일정별로 사실 한국 이제 청량 홈 데이터 가면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을 이제 월별로 그 특정 일자에 데이터를 찍어서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거를 데이터 크롤링해서 가져온다고 하면 제 아마 엑셀 파일에도 공유 드렸지만 이 청량 홈에서 공유하는 데이터가 2020년부터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청약한 데이터들을 다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기 있는 이제 공급 규모, 이제 청약 입주 예정원에 해당하는 이 공급 규모, 공급 세대수겠죠. 지역별로 어떻게 지금 뭐 지역별, 도별로, 월별로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청약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데이터를 시계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존의 청약 홈에서는 하루하루 많아봤자 한 달 데이터를 특정해서 클릭해서 볼 수 있다고 하면 이제 크롤링해서 2020년 이후부터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가 2020년부터니까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좀 시계열화해서 20년도부터 이제 27년 이제 입주 예정인 2027년까지 있어서 이렇게 서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시간이 된다고 하면 제가 간단하게 아마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도 이제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지역별로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여기 탑스코어는 가장 높은 최고 점수, 청약 최고 점수, 이제 평균 점수 그리고 경쟁률 그리고 접수 수, 다음에 공급 최대 수 이런 것까지 지역별로 구별로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시계열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빅데이터의 장점이겠죠. 표본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조금 더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샘플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약홈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크롤링은 이제 엑셀 파워쿼리를 가지고 활용해서 크롤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얼마나 쉽게 크롤링할 수 있는지는 실습하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첨부 파일 사용 방법은 제가 첨부 파일에다가 첫 번째에다 넣긴 해놨죠. 이 데이터를 엑셀 제가 여기 사용 방법 시트 보면 넣어 놓긴 했는데 여기 데이터 1번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실습할 때 보여드릴 건데 데이터 1번가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정보 조회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API 탭 선택하면 이런 메뉴가 뜨고요. 여기 활용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각종 뭐 입력하는 창이 있는데 입력을 다 하고 나면 활용 신청이 됩니다. 이 활용 신청할 때 뭐 입력하는 창들 보면 뭐 어디에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 뭐 입력돼 있는데 다 자동 승인이라서 편하게 그냥 입력하시고 활용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데이터 1번가에 보면 본인 인증키를 가져오셔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마이 페이지에 인증키 발급 현황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인증키 자기 각자 인증키가 있거든요. 이 인증키를 여기 시트 1에 보면 여기 B6셀에 보면 이건 제 인증키인데 아마 받으신 파일에는 인증키가 비어 있을 겁니다. 이 인증키를 이제 본인 인증키 여기 데이터 1번가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키를 가져와서 여기에 붙여놓고 이제 붙여놓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아마 첫 번째 보안 파일 열었을 때 이 보안 경고라고 해서 이 컨텐츠 사용 이게 떠 있을 거거든요. 이 컨텐츠 사용을 클릭하고 다음에 이제 파워쿼리 편집기. 파워쿼리 편집기는 데이터 여기 보면 데이터 가져오기에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이 있습니다. 2016이나 다른 하위 버전들은 좀 화면이 위치가 다를 건데 이건 제가 그 나중에 PPT 화면 소개하면서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이 어딘지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는 지금 제 컴퓨터는 M365 화면이라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파워쿼리 편집기 시작을 클릭하면 이렇게 파워쿼리 편집기 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왼쪽에 분량 일정 탭이 있습니다. 화면 처음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경고창, 에러창이 뜰 거거든요. 이때 에러창 나 있는 분량 일정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에서 쿼리 설정해 보면 호출된 사용자 지정 함수 클릭하시고 나면 이렇게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라고 뜰 겁니다. 요거를 계속을 한번 선택하시고 나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개인정보 수준에서 이런 창이 뜨면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제 제가 공유드린 파일을 아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거고요. 이제 컨트롤 알트 F5 또는 여기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친 클릭이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면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정보들이 지금 2020년부터 있는 데이터들이고요. 8647개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에러 창이 뜰 거고요. 데이터에서 파워쿼리 편집기에서
지금 제가 아마 다 입력을 해서 다시 최신화되면, 여기 떠 있네요. 여기서 계속 여기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뜰 거고요. 선택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기 있는 에러 창들도 다 사라질 거고요. 여기도 사라지고요. 닷개미 로드를 선택하시면 여기 커리 연결해서 여기 데이터에서 커리미 연결하면 이 우측 창이 뜨고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한번 클릭하면 여기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신화된 데이터를 다 이렇게 가져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제공한 데이터들을 저는 일단 샘플로 이렇게 세 가지만 일단 첨부해서 드렸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 로시트에 해당하는 모든 청약 정보들, 그리고 평형 정보들, 이제 저는 이제 샘플로 아파트 해당하는 청약 정보만 넣어드렸고, 오늘 교육 듣고 난 다음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이분양 데이터들, 다음에 공공 임대 물량들도 있으니까 이 정보들도 활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 데이터 가져오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여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일정별 청약 정보들을 가져왔고요. 여기 날짜 필터 활용되어 있는데 여기서 날짜 필터로 만약에 이번 달에 청약이 보고 싶다. 이번 달 클릭하면 현재 청약 홈에서 공유하고 있는 이번 달 데이터들 가져올 수 있고요. 제가 여기 링크 만들었는데 링크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 가져와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공급 규모, 입주 예정월 어떻게 되는지, 뭐 이게 이번 달이 아니라 좀 데이터를 많이 보시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올해라고 하면 이렇게 있어서 지역별로 대구, 대전, 부산, 서울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청약 일정 해당하는 데이터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평형별 모델별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데이터 바탕으로 각 해당하는 아파트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정보들 바탕으로 각 지역별로 비슷한 평형별로 이제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지역별 공급 물량은 이제 연도별로 월별로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분양 건수, 청약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기는 이제 청약 접수일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고요. 여기는 이제 입주 예정월, 실제로 이제 입주하는 예정월 기준으로 이제 공급하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면 9월까지, 지금 9월이니까 9월까지 청약하는 건수, 다음에 실제 그 청약하는 건수 기준으로 물량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실제로 이제 공급하는 거는 보통 2, 3년이 걸리니까 2, 3년 뒤에 지역별로 공급하는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지역 누르면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아파트에 해당하는 세 가지 정보들을 넣어드렸고요. 이제 이것들을 조금 더 크게 활용하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자료들인데 이제 여기 저는 이제 지역별 여기 시계열 데이터를 옆에 뒀고요. 연도 월로 뒀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도별로 크게 넣어서 현재 이제 지역 이제 공급하는 물량 건수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많이 줄었겠죠. 물론 이제 1년 전체 데이터가 아니긴 하지만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전체 그렇게 지역별로 얼마나 줄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고요. 이 공급 물량 데이터는 공유된 데이터랑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평단가. 이제 저는 조금 여기 조건부 서식에 보면 어, 색조를 넣어서 실제로 이 데이터가 지역별로 좀 얼마나 평단가가 높은지 여기는 이제 전체 분양가고요. 분양가가 얼마나 높은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지역별로 평당가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서울이 높을 거고요. 지역별로 있지만 또 이거를 또 세부적인 지역을 좀 더 나눈다고 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다 피벗 데이터라서 지역별로 있는 데이터, 이제 단지별로 언제 청약을 하고 이제 각 평형별로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피벗은 제가 드린 파일에는 이 피벗은 없긴 하지만 모든 기초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벗만 활용하시면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단가 정보들, 다음에 이제 뭐 경쟁률 정보들이죠. 이거 저 이제 모든 평형이 다 있는데 대표 평형이 8사니까 8사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지금 서울로 샘플만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이제 최고 점수, 평균 점수, 다음에 경쟁률, 다음에 접수 건수, 다음에 세대 공급 물량 이렇게 지역별로 다 나눠서 보실 수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경쟁률 정보는 제가 오늘 경쟁률 가져오는 크롤링 하는 것들은 오늘 제가 교육할 때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거고요.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다 피벗을 활용하면 이렇게 클릭하면 이제 경쟁률 정보들 평형별로 여기 제가 제 헤드 제목을 좀 한글로 수정 안 하긴 했는데 이렇게 접수 건수 다음에 최고 점수 다음에 평형별 평형별이겠죠. 어떤 업체인지 이런 데이터들도
다 분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샘플로 일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 사용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뭐 엑셀 파워 쿼리는 사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제가 뭐 매번 반복되는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엑셀 파워 쿼리를 처음 접했던 이유가 처음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코딩이 어려워서 코딩이 불편해서 이 자동화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찾다 보니까 이 엑셀 파워 쿼리 특히나 엑셀 안에 이런 파워 쿼리 기능이 사실 있는지도 몰랐고요. 이런 파워 쿼리 기능이 오늘 혹시나 처음 아셨다면 아마 이 아신 것만 해도 진짜 전국에 상위 30% 이상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위에 아마 엑셀 파워쿼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이 없을 건데 이 파워쿼리가 굉장히 강력한 툴입니다. 실제로 엑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강조하는 노코딩, 다음에 로우 코딩 자체가 이 엑셀 파워 쿼리야, 그리고 파워 BI라는 이 시각화할 수 있는 툴을 타겟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엑셀 파워 쿼리는 엑셀에서 이제 365, 2021, 19, 16, 13, 10 버전을 제공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10이나 13 버전은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제가 권장드리는 버전은 엑셀 2016 이상 이 엑셀 2016도 2016 프로페셔널 플러스 버전은 파워 쿼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엑셀 2016 이상 버전을 활용 좀 하시고 엑셀 2016도 프로페셔널 플러스 버전은 좀 제한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엑셀 파워 쿼리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연결한 다음 이제 데이터를 크롤링한다는 의미겠죠. 이거를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열을 제거하거나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거나 테이블을 병합하는 등의 방식. 말은 길지만 편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외부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편집을 하고 난 다음에 엑셀에 로드해서 차트와 보고서를 활용해서 시각화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각화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새로 고쳐서 최신화 상태, 제가 아까 컨트롤 알트 F5나 데이터 모두 새로 고침하면 최신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 고침 클릭 한 번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업데이트 하는 것도 엑셀 파워풀에서는 클릭을 한번 해야겠지만 이제 UIPS라는 RPA 툴에서는 자동으로 타이머 기능까지 활용해서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엑셀 파워포이 저는 M365 버전에서 다 여기 M365 버전은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요 화면이 전부 다이고요. 여기 아까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 들어가 보면 그래서 클릭만 해서 각종 데이터를 편집하거나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엑셀 2016 버전에서는 데이터에서 새 쿼리, 여기 왼쪽에 있는 화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아니라 데이터에서 가운데 있는 새 쿼리 클릭해서 기타 원본에서 오늘 웹을 클릭하면 여기서 웹 크롤링 할 수가 있고요. 새 쿼리에서 쿼리 결합해서 쿼리 편집기 시작하면 파워 쿼리 편집기 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혹시나 오늘 엑셀 2016 쓰시는 분들은 요거 화면 기억했다가 이 방식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엑셀 테이블 기능은 오늘 다 어쨌든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메뉴 삽입 표 여기 메뉴에서 삽입에 표 하면 이런 표 만들기 창이 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드셔야지만 엑셀 파워 쿼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가 한마디로 데이터로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항상 파워 쿼리 사용할 때는 이 테이블 꼭 만드셔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PI 신청 및 사용 방법은 아마 다 신청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겠지만 혹시나 신청 안 하셨으면 여기 데이터 1번과 데이터.go.kr에 보면 데이터 찾기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가면 한국 부동산 원이라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아마 처음에는 전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오픈 API 탭을 클릭하고 여기 보면 한국 부동산 원 청약홈 분양 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 신청 클릭하셔서 여기 활용 신청에 있는 각종 내용들 기입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 자동 승인되니까 그 승인하는 신청하는 내용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할 예정인데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청약 홈에 있는 청약 일정 정보들 크롤링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청약 홈에 있는 청약 당시 평형별로 상세 정보들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이 청약 일정과 평형별 정보를 병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평형별 정보에는 단지 이름이나 단지 시공사 이런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이 청약 일정에는 다 그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 정보들을 합치는 작업을 할 거고요. 다음에 이 스텝 3에서는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청약 경쟁력 정보를 클릭할 건데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소개 교육으로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이걸 따라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여기까지 왔다가 제가 오늘 진입장벽을 이제 자동화하는 진입장벽을 깨겠다고 했는데 깨는 게 아니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는 간단하게 소개하는 걸로 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엑셀 파워쿼리 제가 드렸던 파일 얘는 제가 미리 여기는 만들어 놓은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일단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서 여기 첫 번째 제가 지금 로그인이 풀려가지고 잠시 로그인을 다시 하고 난 다음에 화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찾기에서 데이터 목록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청약 홈을 치면 여기 오픈 API 있죠? 청약 홈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알려드렸죠? 오픈 API 이거 있고 여기 보면 청약홈 분양 정보 조회 서비스 이거를 활용 신청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중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지만 청약 점수 경쟁률 조회 서비스 활용 신청하시면 청약 접수 이제 청약 경쟁률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활용 시청이 629명입니다. 활용 시청이 313명이고요. 전국의 모든 대부분의 분들이 청약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겠죠. 그중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629명, 313명밖에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교육을 들어서 직접 활용을 하시면 전국, 물론 이제 비약이긴 하겠지만 우리 약 5천만 인구 중에 0.00001%는 들어간다. 물론 이제 이 활용 시청을 이 데이터를 뭐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이걸 물론 또 실정하는 거는 별개긴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활용 신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마이 페이지 가시면 각자 아마 신청한 데이터들 미리 신청하셨으면 그 신청한 데이터가 보일 건데 여기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활용에 오픈 API에 활용 신청 현황 누르시면 여기까지 다 신청한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일단 처음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분양정보 조회 서비스를 신청을 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오늘 교육을 진행할 건데 여기 보면 각자 인증키가 있을 겁니다. 인증키가 여기 디코딩 인증키를 활용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복사하고 난 다음에 청약홈 분양정보 조회 서비스 있는데 여기 인증키 설정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 두 번째에서 방금 복사한 인증키를 붙여놓고 난 다음에 설정을 클릭하시면 여기 인증키가 들어갔습니다. 닫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아파트 이제 분양정보 상세 조회가 분양 일정, 청약 일정입니다. 여기 일정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오픈 API 실행 준비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쭉 내려가셔서 오픈 API 호출 이걸 클릭하면 여기 보면 이제 샘플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아마 여기 샘플 데이터가 들어오신 거를 확인하셨으면 여기 이제 이 URL이 샘플 주소입니다. 제가 방금 신청했던 샘플 주소고 이걸 복사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탭을 열어서 한번 붙여넣기 해보시면 뭔가 복잡하지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엑셀 파워쿼리에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엑셀을 제가 한번 새로 열어서 데이터에서 웹, 이거는 M365 화면이고요. 아까 2016에서는 다른 화면에서 데이터에서 웹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 URL에 방금 복사했던 우리 청약 폼에서 여기 리퀘스트 URL을 복사한 URL 주소를 엑셀 파워콜에서 붙여넣고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 URL 주소에 맞춰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이렇게 파워콜이 편집기 화면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의미가 뭐냐면 현재 데이터가 10개만 가져올 거고 전체 데이터는 1654개가 있다. 이 10개만 가져오는 거는 제가 나중에 URL 주소만 바뀌면 전체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파워쿼리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데이터 리스트 클릭하면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거를 테이블로 클릭을 합니다. 항상 파워쿼리는 테이블로 데이터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로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 테이블로 데이터가 팝업창이 뜨면 이건 상관없이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 양갈래 하살표 있죠? 양갈래 하살표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돼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걸 그대로 확인 누르면 컬럼 1의 어떤 컬럼 1의 어떤 컬럼 1의 어떤 이렇게 컬럼 1을 계속 반복하면서 각 헤드 이 주소가 나와서 이게 좀 복잡해서 저는 여기에서 방금 이렇게 나왔던 거 엑스표 하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거든요. 양갈래 하살표 클릭하고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 체크 해시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닷기미 로드를 클릭하면 이제 신청했던 데이터, 청약홈 데이터가 샘플러 10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청약홈에서 벌써 10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청약 일정 데이터들.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이 헤더는 제가 그 첨부 파일에서는 미리 이 마스터 시트에 이 코드 이름별로
이게 뭔지, 하우스 매니지 넘버는 주택 관리 번호다. 각 아파트별로 이제 번호가 있거든요. A란 아파트는 1번이다. B란 아파트는 2번이다. 이렇게 이제 주택 관리 번호가 지금 나중에 설명할 때 중요할 건데, 이렇게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공고번호, 주택명, 주택구분 코드, 뭐 공급 지역명, 공급 위치, 공급 규모 이런 것들을 한글로 표현하면 좋은데 한글이 아니라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이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작업들을 저는 일단 다른 방식으로 미리 수정해 놓긴 했는데 지금 공유해드린 자료에는 여기 로시트에 보면 깔끔하게 지금 한글로 다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크롤링 했던 것처럼 영어로 되어 있고요. 이런 영어는 데이터 파워쿼리 편집기 들어가셔서 이름에서 여기 이 자료는 이게 지금 여기가 시공사인 것 같죠?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시공사, 이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청약 접수일이다.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해서 변경하면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이름을 이제 직접 크롤링 하실 때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그러면 이게 뭐냐? 각 역으로 되는 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하면 여기 청약 홈에 보시면 청약 여기 보면 관련 기술 문서는 아래 URL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돼 있죠. 여기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공개한 자료인데 여기서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 워드 파일로 돼 있는데 쭉 해서 이 파일이 열리거든요. 이 상세 기능 내역에 보시면 응답 메시지 명세해서 이 영어는 주택관리번호다. 이 영어는 공고번호다. 이거는 주택명이다. 요거를 이제 참고하셔서 이 영어로 돼 있으면 주택관리번호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다른 크롤링 할 때도 이렇게 기술서나 뭐 조회 서비스 이름으로 해서 각자 이 응답하는 항공 영어명이 다 돼 있을 거고요. 이런 이름을 바꿔주는 작업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워드 파일이나 각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10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지금 제가 이제 처음에 보시면 10개 데이터가 가져왔지만 전체는 1654개 데이터가 있죠. 이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 방금 가져온 이게 URL 주소 우리 청약 홈에서 제가 아까 샘플로 가져온 주소 있죠. 여기 보면 이 주소가 보면 데이터인데 주소를 가져와서 조금 더 크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들을 좀 크게 해서 보면 이 주소가 돼 있는데 좀 복잡하긴 한데 항상 이 주소는 여기 물음표 있죠. 이 물음표를 기준으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물음표 기준으로 앞에 있는 헤드 URL은 바뀌지 않는 거고요. 물음표 뒤에서 보면 다 이렇게 엔드키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엔드키가 지금 2개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서비스 키에서 뒤에는 각자 인증키입니다. 각자 데이터 1번가에서 신청한 인증키로 가져오는 거고요. 이 페이지는 첫 번째 페이지에 퍼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에 10개만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1000개로 하면 1000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10,000개로 하면 10,000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15,000개까지는 그냥 가져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은 아까 전에 10개로 되어 있었지만 이거를 15,000으로 바꾸고 이 URL 주소를 복사해서 방금 여기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에서 지금 보면 10개로 되어 있지만 방금 복사할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15,000으로 한번 해볼게요. 15,000 하면 데이터를 1655개를 다 가져왔죠. 그리고 한 페이지당 15,000개를 가져오라.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그냥 새로 고치만 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물론 이제 15,000개가 꽉 차면 이거를 다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겠지만 현재는 1654개고 15,000개 가져오려면 3년 동안 1654개 청약이 됐으니까 아직 한참 남았죠. 물론 이건 지금 제가 아파트 청약만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닫기 이미 노드하면 이제 10개가 아니라 전체 1654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네, 1654개. 이렇게 해서 청약 일정을 가져온 겁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아마 하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방금 그 헤드 URL 주소만 가져와서 데이터에서 웹에서 방금 복사한 URL 주소를 붙여놓고 여기서 미리 만약에 가져왔을 때 아예 여기 보면 페이지가 아까 10개로 되어 있을 건데 15,000을 하고 그냥 확인을 누르면 바로 한 번에 전체 청약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청약 일정은 한 번에 다 가져왔고요. 이걸 한번 닫아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아파트 분양 정보, 이게 아파트 청약 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피스텔, 도시형, 민간임대 분양 정보입니다. 그걸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이 해당하는 부동산 유형의 청약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무순위, 이제 무순위에 해당하는 청약 일정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이것들은 제가 오늘 교육은 안 드리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그러면 청약 홈의 모든 청약 일정을 다 가져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부 평형별로 이제 분양가를 알아야 되니까 아파트 분양 정보 주택 형별 상세 조회를 가져올 겁니다. 동일하게 오픈 API 실행 준비 클릭하고요. 오픈 API 호출 클릭하면 제 이 데이터 가져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동일한 거니까 제가 그냥 URL 주소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서 동일하게 데이터의 웹 클릭하고 URL을 붙여놓고 난 다음에 미리 페이지를 15,000으로 수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네,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여기는 8,647개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아까 미리 15,000개 데이터 가져왔으니까 전체 8,647개 데이터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트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다시 테이블로 담아주고요. 테이블에서 확인 클릭하고 양갈래 하살표 클릭하고 그냥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원래 연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여기 데이터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만 있고 숫자만 있고 단지명이나 뭐 시행사나 청약 일정 데이터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 말은 뭐냐? 아까 제가 처음 실습 설명드릴 때 청약 일정과 그리고 평형별 상세 정보를 병합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병합하는 거를 저는 이제 미리 데이터를 봐서 알고 있지만 여기 하우스 매니지 넘버라고 해서 이 숫자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하우스 매니지 넘버라고 해서 번호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하우스 매니지 NO에서 넘버인데 넘버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공통되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병합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평형별 정보들도 앞에 단지명이 생길 거고요. 그 단지명이 생겨서 어떤 단지에 어떤 평형의 분양가가 6억이구나. 이거 84형의 6억이구나. 이렇게 단지명 번호만 있어서 알 수 없었던 거를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단지에 어떤 평형의 가격까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커리에 보면 지금 0으로 길게 돼 있어서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름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청약 일정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평형별 정보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 일정에서 여기 보면 커리 병합이라고 있거든요. 이 커리 병합은 한 번에 지금 데이터를 합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 커리 병합이랑 커리 추가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커리 병합은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커리 추가는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커리 병합은 지금 여기 평형별 정보에서 보시면 하우스 매니지 넘버를 바탕으로 이제 이 번호가 어떤 단지일 건데 그 어떤 단지가 여기는 안 보이겠지만 옆에 있는 연로에서 이 단지가 이름이 붙을 거고요. 다음에 그 하우스 매니지 넘버를 바탕으로 다른 뭐 시공사, 청약 접수일 이런 정보들을 다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연로 데이터가 붙을 거고요. 다음에 커리 추가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커리에서는 1번부터 38번까지 데이터가 있다. 다음에 이 두 번째 커리에서는 39번부터 50번까지 데이터가 있다. 라고 하면 이 커리 추가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비트로 행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가져오려면 여기 위에 있는 헤더가 첫 번째 컬이나 두 번째 컬이나 동의를 해야겠죠. 그 동의를 해야지만 컬이 추가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 컬이 병합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이제 옆으로 열로 붙이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여기 하살표 클릭하면 컬이를 세 항목으로 병합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주고 난 다음에 하우스 매니지 넘버가 여기 있고요. 다음에 평형별 정보에서 하우스 매니지 넘버 이렇게 체크하면 개인정보 수집 클릭 나오는데 저장하고 그럼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일치하는 데이터가 1654개가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병합이랑 커리가 새로 생겨서 여기에서 방금 각종 청약 일정뿐만 아니라 여기 평형별 정보 있죠. 이제 이 커리가 병합이 돼서 여기 양갈래 하살표 클릭하면 이제 해당하는 평형별 정보에 붙어 있는 모든 데이터들 이제 평형별 정보들이겠죠. 네, 평형별로 84 데이터들 84형이고 가격이 얼마 되는지 여기 가격도 보면 지금 항상 엑셀도 마찬가지인데 왼쪽으로 붙어 있으면 텍스트고 오른쪽으로 붙어 있으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나중에
활용하려면 평균가를 활용하든 나는 이제 피벗 활용할 때 숫자로 되어 있어야지만 활용할 수가 있어서 여기 ABC 1, 2, 3 클릭하고 쉽진수 클릭하면 자동으로 숫자로 변경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닷개미 로드하면 데이터를 병합한 데이터도 한 번에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 다 가져오고 있고요. 시트에 병합 시트, 평형물 정보. 청약 일정인데 아까 미리 이름 안 바꿔서 청약 일정, 평형 정보 병합 이렇게 로 데이터 다 가져왔고요.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형태로 테이블을 활용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샘플 파일에는 이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노란색에 보면 청약 일정에서 각 지역별로 주택몇 공급 위치, 다음에 이제 청약 접수 시작일, 1순위, 2순위, 다음에 입주 예정월, 공급 세대수, 시공사, 홈페이지 주소, 다음에 청약 홈에 이제 지원하는 청약 신청 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 필터 활용해서 전체 다 보실 수도 있고 날짜 필터에서 뭐 이번 달만 보고 싶으면 이번 달, 다음에 뭐 줄여서 다시 다음 주만 보고 싶으면 다음 주 이런 식으로 필터 활용해서 볼 수가 있고 평형별 데이터도 다 되어 있고 지역별 공급 물량도 여기 이제 병합에 있는 시트 이 병합 시트가 아까 전에 청약 일정이랑 평형별 정보들 다 병합한 거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벗 차트 활용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크롤링 할 교육은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 활용해서 청약 경쟁률 정보 크롤링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오늘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소개 교육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는 나중에 제가 카페에다가 교육 영상 업로드 하겠지만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못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어렵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오늘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 정보를 제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것도 데이터 활용해서 저는 미리 이제 신청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고요. 여기 저는 청약홈, 청약 접수, 경쟁률 조회 서비스라고 하면 똑같이 여기 인증키 번호 복사해서 인증키 설정.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인증키 확인 누르고 닫기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오피스텔, 공공지원, 민간인데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가져와서 오픈 API 실행 준비 동일하게 하고 오픈 API 호출 하면 이렇게 경쟁률 정보들 샘플로 가져오고요. 이거 복사해서 똑같이 만들 건데 하나 새로 만들고 아까 만든 거는 닫아버리고 이 데이터도 동일하게 데이터를 웹에서 가져오면 가져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오늘 할 거는 매개 변수를 활용한다 그랬죠. 매개 변수가 뭐냐면 샘플로 데이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샘플을 바탕으로 복수의 데이터들, 다른 데이터를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경쟁률 정보는 데이터가 저희는 아까 전에 펄 페이지를 수정해서 15,000개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 15,000개가 아니라 실제 확인해 보니까 3만 개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15,000개를 두 개, 세 개 이렇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페이지 2로 하고 이렇게 페이지를 3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1페이지에 15,000개는 1부터 15,000개의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여기 페이지 2에서 15,000개 돼 있으면 이제 페이지 두 번째니까 15,001부터 3만 개의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여기 페이지 3에서는 그러면 3만 1부터 4만 5천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 데이터를 아까 전에 하나하나 다 웹으로 가져와서 아까 커리 병합이 아니라 이번에는 커리 추가를 하면 되겠죠. 1번, 2번, 3번 커리를 한 번에 커리 추가하면 이제 행으로 밑으로 데이터가 붙겠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다음에 매개 변수를 활용하면 이거는 한 번만 샘플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것들을 나중에는 3만 개가 아니라 5만 개, 6만 개, 7만 개, 8만 개가 될 수도 있죠. 이제 요거를 계속 이제 수정을 해서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4번이 될 거고 여기는 페이지가 5번이 될 거고 너무 많으니까 좀 지울게요.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페이지를 계속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쿼리 추가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은 매개 변수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샘플을 만들어서 좀 더 데이터를 쉽게 자동화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만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가 일단은 아까 3만 개 데이터가 넘었으니까 페이지 3번만까지 해서 4만 5천 개를 가져올 수 있게끔 미리 URL 주소를 만들어 놨고요. 이거를 컨트롤 T 누르면 이제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표 만들기를 클릭해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에서
선택하면요. 이렇게 테이블 데이터를 가져왔고, 이제 여기서 저는 샘플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이 샘플 첫 번째 URL 주소를 복사하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 관리해서 새 매개 변수 클릭하고, 뭐 이름은 그냥 이거 그대로 할게요. 그래서 복사한 URL 주소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 샘플 URL 매개 변수를 만들었고요. 이 샘플 URL 주소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새 원본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 이렇게 클릭하시면 웹에서 나오고 URL을 매개 변수 클릭하면 이 매개 변수 1에 담겨져 있는 URL 주소, 아까 첫 번째 샘플 URL 주소를 가져올 거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이제 해당하는 URL 주소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15,000개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전체 33,244개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15,000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또 동일하게 리스트하고 테이블로 하고 난 다음에 확인 누르고 양갈래 화살표 클릭하고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 체크 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우측에서 함수 만들기 있거든요. 이제 샘플에 해당하는 4개 변수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샘플 만든 거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이 표 1에서 클릭하고 열 추가에 방금 이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샘플로 매개 변수로 만든 함수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사용자 진영 함수 홈출 클릭하고 방금 만든 매개 변수 함수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동일하게 나오는 거 계속 클릭하고 저장. 이건 제가 지금 엑셀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클릭한 거고요. 아마 이제 사용하신 분들은 처음에만 그 파일 첫 번째만 승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창이 안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클릭하고 양갈래 화살표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도 보면 하우스 매니지 넘버 이렇게 돼 있죠. 딴 거 단지 이름 없이 이 하우스 매니지 넘버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지금 제가 데이터는 안 가져왔지만 아까 청약 일정 가져오고 난 다음에 커리 병합해서 이 하우스 매니지 넘버들 기준으로 데이터를 커리 병합하면 단지 정보들, 청약 일자들 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나 나중에 경쟁률 데이터 가져올 때 커리 병합을 해도 데이터를 못 가져올 건데 왜냐하면 여기 지금 경쟁률 정보에서는 하우스 매니지 넘버가 보면 왼쪽에 붙어 있죠. 텍스트입니다. 이거를 십진수에서 숫자로 만들어져야지만 지금 제가 아까 닫아버려서 없는데 그 청약 일정이나 평행률 정보는 하우스 매니지 넘버가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어서 커리 병합이 안 될 건데 나중에 경쟁률 데이터 가져올 때 여기에서 하우스 매니지 넘버에서 십진수로 클릭하면 숫자로 변경돼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닫기미 로드 클릭하면 아까 3,000개 정도 됐었나요? 이 데이터도 네, 몇 초 안 걸리겠죠? 네, 거의 뭐 5초 안에 걸렸죠. 33,244개 데이터가 다 가져왔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있어서 이 경쟁률 정보 이렇게 이 데이터 번호 저도 가져오고 난 다음에 사실 이 로 시트에서 물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로 데이터고 이 로 데이터는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다시 피벗을 활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하우스 매니지 넘버 주택관리 번호 이게 하우스 매니지 넘버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저는 이제 합쳐서 시공사 정보들 다음에 언제 분양 당첨 일이라든지 입주 예정월 낙헌이 병합해서 볼 수 있고 이런 경쟁률 정보들 이렇게 활용해서 제 각 지역별 평균별로 물론 여기다 이제 피벗이니까 활용해서 뭐 단지를 옆에 붙이면 단지 하나하나가 또 다 나오겠죠. 지금 저는 평형대가 이렇게 돼 있지만 평형대 정보를 또 붙이면 평형대 정보로 다 나올 거고요. 지금 하면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어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빅데이터가 뭐냐면 데이터가 항상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가졌을 때 좀 세그먼트를 잘게 잘게 나눠야지만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평형별로 그냥 기본 로 데이터에는 이 데이터가 없는데 저는 이제 평형별로 다시 좀 나눠서 이 평형별 정보가 있죠. 보면 82형이고 84 동일하고 뭐 118, 130, 뭐 4, 50형대의 데이터들 다 이런 것들 이 평형별로 다시 세그먼트를 좀 나눠서 구분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평형별로 각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데이터 크롤링 할 때 많은 데이터를 가져오고 나면 거기서 어떻게 그룹핑을 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이게 청약 정보에서는 평형별로 그룹핑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실거래 데이터, 뭐 네이버 매물 데이터도 마찬가지겠죠. 평형별로, 그다음에 뭐 평단가별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피벗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피벗 차트 활용하면 이제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룹핑을 하고 시각화하는 것까지 활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6분 정도 좀 초과했는데 오늘 교육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네. 오늘 교육 여기까지 했고, 혹시나 공급 정보들, 여기 한국부동산원의 R1 들어가면 공개 자료실에 여기 주택공급 정보, 제가 보니까 8월 31일 기준으로 데이터 올려놨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보면 8월 31일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상반기까지 30세대 이상 입주 물량들이 있으니까 이 데이터 혹시나 크롤링이 오늘 한 게 사실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또 막상 하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데이터들 각각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데이터 물론 이제 활용해서 다시 이거를 파워쿼리 활용하면 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되겠죠. 굳이 부동산 지인이든 아실이든 각종 프로테크 들어갈 필요 없이 이 데이터를 내가 직접 만들 수가 있다. 저는 지금 오늘 청량호흡 그 정보를 설명드렸지만 제 카페에 가보면 각종 실거래, 부동산 관련된 실거래 데이터를 다 설명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네이버 쇼핑이나 증권이나 각 재테크 관련해서 정보들 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